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세 번째 내용인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학습지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학습지 내용은 밑에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클릭해서 학습지를 인쇄해서 풀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지수 법칙은 바로 x의 a제곱 곱하기 x의 b제곱. 자, a, b가 자연수일 때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x의 a와 b를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밑이 2로 같은 경우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은 2의 각각의 지수들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8제곱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지수 법칙은 x의 a제곱의 b제곱. 이 거듭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하는 경우는 x의 a와 b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2번 문제는 앞에 부분은 x의 2와 4를 곱해서 8제곱 곱하기 x의 10제곱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밑이 x로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x의 18제곱 각각의 지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밑이 x로 같은 x의 m제곱 나누기 x의 n제곱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x의 m-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m과 n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1이 됐죠. 그 다음에 m보다 n이 큰 경우에는 자, 분모에 x의 n-n분의 1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x의 4제곱 나누기 x의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은 x의 4에서 1을 빼면 3. 거기다가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1이 되겠네요. 자, 4번. y의 5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나누기 y의 4제곱. 자, 이것은 앞에 두 녀석을 계산하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이기 때문에 y의 8제곱 되고 나누기 y의 4제곱을 하면 y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하게 가시오. 자, 다항식을 거듭제곱할 때 자, 우리는 x의 a제곱 또 그리고 ax의 m제곱 이런 것을 n제곱 할 때는 안쪽에 있는 각각의 녀석들한테 거듭제곱을 해줘야 되죠. 자,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3x 전체를 세제곱할 때는 3도 세제곱해주고 x도 세제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27x의 세제곱. 자, 2번은 a도 제곱해주고 b도 제곱해줘야 돼요. 자, a, b가 있고 가로가 되어 있고 이 전체를 제곱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각각의 제곱을 적용하면 정답은 a의 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의 4제곱, y 전체의 6제곱 역시 각각 x의 4제곱도 6제곱 해주고 y도 6제곱 해주면은 이 녀석의 정답은 x의 24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4번에 마이너스 2x의 5제곱, y의 세제곱 전체를 세제곱하는 것은
자,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라는 수에도 세제곱을 해주고 x의 5제곱에도 세제곱, y의 세제곱에도 세제곱을 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8x의 15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 256이래요. 자, 우리 256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은 바로 이 녀석은 2의 8제곱이 되죠. 자, 좌변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밑이 2로 지금 똑같기 때문에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줌으로써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2의 8제곱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n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두 변이 같다는 것은 왼쪽에 3 플러스 n과 오른쪽에 8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3 플러스 n은 8입니다. 따라서 n은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x 플러스 y가 2다. x가 뭔지 y가 뭔지 각각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준 힌트는 x 플러스 y 합한 값이 2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자, a가 3의 2x 제곱이고 b는 3의 2y 제곱일 때 a, b의 값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a, b라는 것은 이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따라서 a 곱하기 b를 a는 3의 2x 제곱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고 곱하기 b는 3의 2y네요.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 바꿔 적고 보니까 바로 밑이 3으로 똑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간단하게 자, 지수들을 더함으로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배 법칙을 1학년 때 배웠죠. 2x 플러스 2y라는 것은 항이 몇 개죠, 여러분? 2개요. 하나, 둘. 그런데 두 항 모두 어떤 녀석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2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2x에서 2를 뽑아냈기 때문에 남는 항은 x 플러스 y 이렇게. 자, 이것을 다시 전개를 한다면 왼쪽과 같은 상황이 나오겠죠. 2라는 녀석이 이 가로 전체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 곱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왼쪽처럼 2x 플러스 2y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왜 2를 묶었느냐? 문제에서 가르쳐준 힌트가 x 플러스 y의 값이 2라는 사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3에서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이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기 대입을 함으로써. 따라서 이것은 3의 2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는 3의 4제곱이니까 정답은 81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간혹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x 플러스 y가 2라면 도대체 x는 y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제가 이 계산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도 간혹 있는데 자, 이렇게 각각을 구하지 않고도 적당히 문제에서 준 힌트를 따라가 보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정답까지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x의 네모제곱 지수가 네모 안 가르쳐 줬네요. 곱하기 x의 세제곱 전체를 제곱 이것의 값이 x의 16제곱일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안쪽을 보니까 밑이 둘 다 x로 똑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밑이 x고 각각의 지수를 더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거듭 제곱을 다시 거듭 제곱할 때는 어떤 녀석과 안쪽에 있는 지수와 바깥쪽에 있는 지수를 곱해서 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x의 2와 가로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항을 같이 곱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다? x의 16제곱이다. 자, 우리는 이제 가로가 없는 똑같은 꼴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네모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3이 16이 돼야 된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네모 플러스 3은 8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5다. 자, 다음 6번 갈게요. 다음 중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6제곱과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6제곱 이렇게 뒤에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 3보다 뒤에 있는 6이 더 크죠. 이럴 때는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한다? 분모로 5의 6에서 3 빼면 3분의 1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그 다음에 이것을 5의 세제곱을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하면 125분의 1이죠. 따라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은 분모로 내렸는데 6에서 3을 빼야 되는데 3에서 6을 빼고 있죠. 따라서 이 녀석은 틀렸고, 또 4번 5의 6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전혀 다르죠.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6제곱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앞에 것을 뺀다. 아니죠. 5번 5의 세제곱 있고 분모에는 5의 6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식 자체를 분수로 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냐면 4 나누기 3,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 역시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5의 세제곱 나누기 5의 6제곱은 5의 6제곱 분의 5의 세제곱이다. 5번도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9의 x제곱이 4일 때 3의 4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분의 3의 2x제곱의 값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조금 막막할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과 같이 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자, 힌트가 준 것은 9의 x제곱이 4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는 어떤 값을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자, 3의 x제곱이 있어요. 앞에 보니까 3의 4x제곱이 있는데 3의 4x제곱은 다시 우리가 거꾸로 가보면 4와 x가 곱해져 있죠. 이것은 3의 x의 4제곱이라고 가로를 포함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는 3의 4제곱의 x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하는 것은 안쪽의 지수와 바깥쪽의 지수를 곱해서 표현을 하니까 이 둘 역시 모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3의 x제곱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4x제곱을 3의 x제곱의 4제곱이라고 바꿔서 적을 수도 있어요.
역시 분자에 있는 3의 2x제곱도 3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고 3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다들 요런 표현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적어 볼게요. 3의 x제곱의 제곱.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적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3의 x제곱이 얼만지만 안다면 이것들이 숫자로 대체가 될 것이고 계산을 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3의 x제곱이 얼마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 가르쳐준 힌트는 9의 x제곱이 4래요. 9라는 녀석은 아주 3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녀석이죠. 9가 뭐다? 바로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9의 x제곱이 4라고 했으니까 9를 3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4래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3의 x제곱의 제곱으로도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3의 x제곱을 제곱한 게 4다. 근데 4는 누구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3의 x제곱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3의 x제곱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3의 x제곱은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2라는 사실로 바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2라는 사실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3의 x제곱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고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그러면 16 플러스 2 하니까 18분의 4가 되어서 약분하면 9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2의 x제곱이 a일 때 4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의 x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가르쳐준 힌트는 2의 x제곱이 a일 때 이 녀석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조금 막막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등장한 숫자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이런 숫자들이 등장해요. 이런 숫자가 정말 다른 느낌의 전혀 생뚱맞은 숫자는 아니죠. 왜? 자, 2는 소인수예요. 4는 바로 2의 제곱이죠. 8은 바로 2의 세제곱이에요. 4와 8 모두 2의 거듭제곱인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4와 8 대신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은 4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8의 x제곱인데 4 대신에 선생님이 2의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4 대신에 적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거 전체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 대신에 2의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8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에 x제곱 2의 세제곱에 x제곱 이렇게 적으면 그대로 표현을 한 거랑 똑같겠죠. 자, 우리는 이 괄호를 벗기기 위해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안쪽에 바깥쪽에 지수들을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곱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2의 2x 플러스 2 곱했어요. 마이너스 2의 3x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이것은 2의 x제곱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자, 우리가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 있으면은 밑이 같기 때문에 2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한꺼번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거꾸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각각의 지수가 지금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은 또 밑을 2로 떼내어서 곱하기로 떼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2의 2x 플러스 2 이 제곱은 2의 2x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떼낼 수 있는 거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떼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2의 2x라고 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의 3x 이렇게 뗄 수 있어요. 자, 뭔가 뭔가 2의 x라는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의 x제곱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것도 2의 2x죠.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2의 x제곱 모양이 들어가려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2의 a제곱에 b제곱 하면은 2의 ab제곱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듯이 자, 지수에 이렇게 곱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즉,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지우고 자, 여기서 이어서 가볼게요. 4 곱하기 2의 2x제곱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x제곱은 2의 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모양을 다 만들어냈어요. 2의 x제곱이 a라고 했는데 여기 2의 x제곱을 탁 만들었고 여기도 2의 x제곱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2의 x제곱 대신에 a를 대입을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2의 x 플러스 세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이 56이래요. x의 값이 구하여라. 이 역시 각각의 항들이 뭔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여기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 이것이 명확하게 공통으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식을 다시 조금 조절해서 새롭게 적어 볼게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2의 a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향은 엄청 잘해요. 밑이 똑같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더해야지 이 방향은 자유롭게 좀 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이 조금 아직 어색할 거예요. 2의 a 플러스 b라는 이 모양을 보고 다시 떼내는 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으로 다시 떼내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이해는 가죠, 여러분?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부분 2의 x 플러스 세제곱 이것도 위에 지수가 지금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밑이 2인 거듭제곱의 곱셈으로 바꿔서 다시 떼낼 수가 있어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떼낼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두 번째 녀석 역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떼낼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하면 56이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분배 법칙도 자,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녀석을 x 플러스 y 이렇게 모든 항에 분배를 할 때 각각을 곱해서 ax 플러스 ay가 되듯이
자, 여기에서도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있겠죠. 모든 항에 a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 a를 묶어내서 x 플러스 y 이렇게 다시 가로를 포함해서 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든 항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모든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녀석이 누구죠? 2의 x제곱 이 녀석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항에 남는 거는 얼마다? 8이 남네요. 플러스 이 항에 남는 것은 4 플러스 이 항에 남는 것은 2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자 56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 28, 2, 14, 2, 7 끝. 따라서 7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계산이 되죠. 그러면 2의 x제곱 곱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14가 되네요. 이것이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돼요. 자, 좌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14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7입니다. 따라서 2x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7이 얼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다. 양변을 7로 약분하면 결국 남는 것이 x 플러스 1은 3이라는 방정식을 얻게 되고 x는 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x의 네모 이것의 전체의 5제곱. 자, 우리 x분의 y의 m제곱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분모도 m제곱 해주고 분자도 m제곱 해준다. 그래서 이 전체가 가로가 돼 있고 m제곱을 할 때 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도 m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지수법칙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x의 네모제곱 분의 y의 5제곱은 분모 x의 네모제곱도 5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5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y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x의 20제곱분의 y의 네모제곱이래요. 따라서 좌변 우변 비교를 해주면 자,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고 또 5 곱하기 네모가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야 돼서 얘네들의 합은 정답은 9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4제곱은 n자리의 자연수래요. 얘가 과연 도대체 몇 자리의 자연수인가? 자, 2와 5는 10을 만들어내는 소인수들이죠. 따라서 2, 15제곱 곱하기 5, 14제곱에서 이 2와 5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의 개수는 14개씩 가지고 있고 2가 지금 1개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를 빼면은 2가 14개, 5가 14개. 즉 다시 표현하면 2 곱하기 2, 5, 10의 1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자, 이게 힘든 친구는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면 금방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 곱하기 10의 제곱이 몇 자리수일까요? 이 녀석은 100입니다. 100에다가 2를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200이 되죠. 몇 자리 자연수예요? 3자리 자연수예요. 자, 이것은 만약에 또
14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해봅시다. 얘는 1000이에요. 1000에다가 14를 곱하면 이 부분이 얘와 이 자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시 1 대신에 1과 14 곱해서 14가 되고 0 3개가 그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즉 1, 2, 3, 4, 5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얘에 따라서 0의 개수를 세하려 주고 이 자리의 개수만큼 더해주면 총 자릿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0의 개수가 14개가 붙을 거고 얘까지 얼마? 15. 그래서 얘는 15자리 자연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7의 2011의 1의 자리 숫자는 A이다 라고 했어요. 자, 7의 거듭제곱, 7의 2011제곱이라는 것은 7을 몇 번 곱한다? 2011번 곱한다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7을 2011번 곱할 수는 없어요. 엄청 큰 숫자니까 절대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7을 몇 번 거듭제곱을 해볼게요. 자, 7은 한 번 있으면 7, 7을 제곱 2번 곱하면 49입니다. 7을 3번 곱하면 49에다가 7을 곱하면 1의 자리 숫자만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9, 7이 63, 7, 4, 28, 34. 사실 이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지금 관심은 1의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7의 4제곱은 앞에 막 있다가 1의 자리는 7, 3, 21이 되겠죠. 또 7의 5제곱은 앞에 쭉 숫자가 있고 7, 1은 7이 될 거예요. 7의 6제곱은 쭉 있고 7, 7의 49가 되겠죠. 자,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그렇죠. 7, 9, 3, 1, 7, 9, 3, 1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7의 2011제곱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대체 2011번째는 이게 얼마일까? 7931, 7931이 반복하는데 2011번째 수는 얼마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소수점 아래에 2020번째 자릿수 구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총 2011개의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반복된다? 4개씩 지금 반복되니까 4개씩 묶음을 했을 때 도대체 몇 개의 수가 남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나눗셈식을 했죠? 총 2011개의 수 중에서 4개씩 묶어봤어요. 그러면 4, 5, 20, 0, 4, 2, 8, 3이 남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총 여기까지 4개씩 묶었을 때 이 묶음이 502개의 묶음이 나오고 남는 숫자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1제곱은 세 번째 이 숫자인데 7, 9, 3. 따라서 이 녀석의 1의 자리 숫자 A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n 플러스 a를 해서 18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해봤어요. 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시 그 풀이 부분을 찾아서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